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불편한 영어 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사절, 종속절,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까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는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종속절, 그리고 또 하나로 가리키면 바로 종속 접속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결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접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같이 한번 눈을 뻥 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항시 연결사가 필수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연결사가 없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시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뭐다? 항시 연결사 필수입니다. 없으면 뭐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이 연결사의 역할에 종접이라는 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종접이라는 놈이 즉 종속 접속사를 말합니다. 됐나? 그럼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종속 접속사의 종류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종속 접속사는 특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다? 특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네 가지가 나오죠. 같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할게요.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고 양보. 이렇게 네 가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 부릅니다. 즉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외우느냐?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막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을 나타낼 때의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동안,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조건이 있죠. if, unless. unless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 이유에서는 because, as, since가 전부 다 뭐뭐 때문에라는 해석을 사용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양보가 있습니다. 이 양보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너에게 자리를 양보할게. 비록 내가 나이가 많지만 너에게 자리를 양보할게 라는 그 양보 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습니다. 의미는 비록 뭐뭐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는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종속 접속사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풀어보아요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before school과 before I came back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before school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안 나오죠? 문장이 안 나온다는 것은 before를 접속사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합니까? 전치사라고 합니다. before 뭐뭐 전에, 학교 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문장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before는 뒤에 주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다? 접속사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얘가 주동이 나왔으니까. 왜? 의미가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됐나? 그런데 이 before가 가만 보니까 시간 조건 이유 양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럴 때 이 before를 바로 우리는 종접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before를 종접이라 하는 게 아니고 before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와줘야 이거 접속사구나. 맞죠? 그런데 얘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중에 들어가구나 라고 하면 이제 종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before school이라고 하면 before 다음에 문장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쟤를 보고 종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접속사라고. 안 되잖아요. 이해갔나? 이해가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예로 그냥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제 after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after 예를 들어서 school을 봅시다. 방과 후에죠? 그럼 after 다음에 문장이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쟤를 접속사를 합니까? 미쳐버리죠. after 다음에 문장이 나와줘야 after 다음에 문장이 나와줘야 우리는 그거를 접속사라 부르는데 after의 의미가 시간에 관계되는 거 맞죠? 맞잖아요. 뭐뭐 후에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접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이때는 지금 문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접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종접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간 조건 이유 양보. 그리고 종접을 구별하는 법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종접의 역할과 이해 정확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잘 들으십시오. 이 종접이요, 연결사 기능을 합니다. 무슨 연결사 기능을 하냐면 바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력에 if라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다로 끝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대빵이에요. 제가 대장이라고요. 원래 영어에서 있잖아요. 주어부터 나와야지 어디 건방지게 종접부터 나옵니까? 무리하게 시리.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동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로 끝났어요. 여기가. 주어는 동사입니다. 됐나? 오케이? 마지막 귀결 부분이죠? 여기를 주인 문장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 시다바리, 따까리. 이 주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종속한다고 해서. 이해가시죠? 거기에 있는 접속사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의미가 4개 있다고 했죠. 4개. 시간, 조건, 이유, 양보. 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종속절이에요. 됐나? 여기는 주절이고 그럼 얘는 시다발이니까 종속한다 해서 종속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 부르는데 4가지.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오케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있잖아요. 부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Why? 왜? 알아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3가지 예문이 나옵니다. Sadly he died가 첫 번째 나옵니다.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예요. 그럼 우리는 슬프게도라는 sadly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지만 부사는 영어에서 쓰레기라고 합니다. 부사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부사인데 쓰레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없어도 돼요. 그냥 꺼지라고 하세요.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부사 단어를 독해 못해도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 문장이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 해서 됐나? 이 문장에 대해서 그는 죽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 sadly가 이렇게 의미를 추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추가시키는 거죠? 자, 부사인데 어쨌든 얘들은 쓰레기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프게도 그는 죽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in 1991년도에 그는 죽었다예요. 이거는 우리가 2개가 있으니까 구죠. 2개의 단어가 있고 주동이 없으면 구라고 했죠.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맨 앞에 들어갔으니까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부사하고 똑같은 위치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것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부사라고 부를 수 있죠. 얘도 역할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얘가 2단어 이상이니까 부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부사인 거이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마지막 걸 또 봅시다. 그가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뒤에 문장이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되는 거 맞죠? 똑같은 위치잖아요. 똑같은 위치구나. 그러면 얘는 절인데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부사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왜 종속절이라 부르고 부사절이라 부르는지 조금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종속절, 부사절들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종접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걸 종부 뭐라 부릅니까? 부를 어떤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어느 정도 이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종속 접속사, 종속절, 부사절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